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강의를 맡은 박용덕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을 보면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과목에 부동산 학개론이 있고 부동산 학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과목에 1교시에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법 시험을 보고 나서 2교시에 이제 공시법령, 그 다음에 부동산 세법을 시험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먼저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약 2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 1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은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법령은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험에 5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특례가 있습니다. 외국인인 경우 특별히 허가받아야 되는 구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2문제, 외국인 토지 부동산 등 취득의 특례에서 1문제 정도,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는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에 있었고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해서 3개가 통폐합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5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 주로 출제되는 것은 실무가 12문제가 있는데 주로 나오는 게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게 1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와 공매가 1문제 아니면 2문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또 1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역시 1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실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합해서 1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이 되겠죠. 농지취득자격증명에서 1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이 되겠죠. 이건 또 공법에서도 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합해서 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어디에서 출제될지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실무는 주로 이렇게 출제되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제 법령 부분을 보면 법령 부분은 총칙에서 2문제 내지 3문제가 출제됩니다. 두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총칙은 목적, 그 다음에 제1조가 목적, 제2조가 용의 정의, 그 다음에 제3조가 중개 대상물입니다. 여기에서 2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고요. 목적은 3년에 1번 정도 출제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공인중개사 제도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제도가 4조부터 8조까지인데 여기에서 시험에 1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중요도는 낮죠.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에서는 특히 주의할 게 정책심의위원회를 공제운영위원회와 주택임대차위원회에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3장에 있는 중개업입니다. 법제 구조부터 중개사무구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10조, 결격 사유,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인장 등록, 휴폐업 신고, 전속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 정보망,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3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장이 지도감독입니다. 지도감독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1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지도감독은 주로 행정처분,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2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제4장에서. 그 다음에 제5장이 협회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1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협회는 임의설립주의, 임의가입주의입니다. 협회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개업공개사는 협회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협회 공제운영위원회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비교해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칙으로서 포상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수료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업무위탁 여기에서 최소한 1문제 내지 2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예, 포상금 해마다 출제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장이 벌칙입니다. 벌칙. 가장 무거운 벌칙이 3년 이하의 입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입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암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과태료로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칙 부분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이 벌칙 부분하고 지도감독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최소한 2문제에서 4문제 이상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암기하지 않고는 고득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이 그나마 가장 고득점을 해야만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최소한 70점 이상은 받아야 2차를 합격할 수 있고요. 넉넉하게 합격하려면 80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공법이 어렵게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공시세법, 즉 공시법에는 지적등기법,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관련 세법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점수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60점 정도 나옵니다. 그럼 공법도 60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최소한 70점 이상은 받아야 되고 평균 80점 가까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대신에 말장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정확하게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페이스 관리 잘 하셔서 시험 보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하셔서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